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거울 속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탱탱한 피부, 적당히 가꿔진 몸매.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아직 매력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집구석에서 나를 여자로 봐주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혼 30년 차. 그중 10년을 각방을 썼고 잠자리를 끊은 지는 벌써 5년이 넘어간다.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주말 내내 리모컨만 띡띡 눌러대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여보, 나 동창 모임 다녀올게. 내가 외출복을 차려입고 인사를 건네도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길 한번 돌리지 않은 채 성의 없이 조심히 다녀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따위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다. 마치 나를 이 집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 취급하는 그 덤덤한 태도. 그 무관심이 나를 얼마나 짓밟고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 인간은 평생 모를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사악하고도 정당한 불꽃이 튀었다. 그래, 나를 이렇게 시들어 죽게 만든 건 당신이야.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 당신 탓이라고. 동창들과의 수다는 내 욕망에 기름을 부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산다며 자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수정이가 내 사정을 듣더니 대놓고 혀를 차며 귓속말을 건넸다. 너 진짜 그러다 늙어 죽을래? 남자 없이? 요즘 언니들 외로우면 다 묻지마 등산 모임 가. 1박 2일로 가거나 산악회 가면 회춘해서 명품백 들고 다닌다니까. 말만 등산이지 죄다 외로운 남녀들. 서로 만나서 몸정 나누러 가는 거야. 인생 뭐 있니? 너도 가서 제대로 된 남자 하나 물어. 수정이의 그 꼬드김이 뇌리를 강렬하게 때렸다. 집에 돌아와 여전히 TV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소름 끼치도록 정이 떨어졌다. 그래, 내 찬란한 마지막 청춘을 이딴 무능하고 무관심한 남자 곁에서 썩힐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망설임 없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다. 남녀 비율 1:1 5060 싱글 및 외로운 주부들의 모임. 카톡방에 새로 들어온 늦은 꽃입니다라고 글을 남기자마자 새로운 분 기대된다. 나중에 뵙자며 남성 회원들의 음흉하고 끈적한 환영 댓글이 쏟아졌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토요일 새벽 나는 남편에게 친구들이랑 산에 다녀온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쳤다. 남편은 이번에도 고개도 안 돌린 채 잘 다녀와라고 대답했다. 속으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멍청한 인간. 내가 오늘 누구 품에 안겨서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올지도 모르고. 나는 새로 산 타이트하고 매끈한 등산복을 꺼내 입었다. 몸매 라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옷이었다. 거기에 평소엔 하지도 않던 짙은 화장을 쳐바르고 입술엔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을 보니 남편 몰래 밤길을 나서는 음탕한 여자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새벽 어둠을 뚫고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발길은 죄책감은커녕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이 나를 무관심하게 방치했으니 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던져도 그것은 전적으로 남편이 제공한 원인 제공 때문이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다른 남자의 손길에 온몸을 맡길 작정을 하고 있었다. 새벽 6시 영등포역 집결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와 짙은 화장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른 새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5060대 남녀 24명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온몸으로 나 오늘 한번 놀아보겠다는 욕망을 풍기고 있었다. 여자들은 등산복인지 몸매를 자랑하려는 해녀복인지 모를 정도로 타이트한 옷을 입고 풀 메이크업을 쳐바른 상태였고 남자들은 번질거리는 눈빛으로 여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스캔하느라 바빴다. 시동을 건 관광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도파민에 중독된 유부 남녀들의 추태가 시작되었다. 운영진이라는 자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자, 다들 아시죠?
우리 산악회는 그냥 등산하는 곳 아닙니다. 오늘 하루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짝꿍부터 뽑겠습니다. 남녀 번호표를 뽑아 파트너를 정하는 게임. 내 번호는 7번이었다. 그때 7번 표를 들고 내 앞으로 걸어 나온 자가 바로 산바람이라는 닉네임의 60대 초반 남성이었다. 큰 키에 넓은 어깨, 깔끔한 차림새. 남편의 쭈그렁해진 몰골만 보다가 체격 좋은 남자를 마주하니 순간 침이 고였다. 산바람은 능숙한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밀착해 앉았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캔 맥주 따는 소리가 연달아 칙칙 터졌다. 새벽 6시 반에 좁아터진 버스 안에서 캔 맥주를 쩍쩍 마셔대는 모습이란 영락없이 쾌락에 미친 음탕한 집단 그 자체였다. 산바람이 캔 맥주를 건네며 은근슬쩍 내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남자의 체온이 등산 바지를 뚫고 전해지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풀기 게임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빼빼로 게임. 운영진의 구령에 맞춰 버스 안은 완전히 난교장을 방불케 하는 광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과자 조각을 입에 물고 얼굴을 비벼대는 동안 앞자리에 앉은 한 커플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듯 과자를 씹기도 전에 주둥이를 틀어막고 딥키스를 퍼부어댔다. 여자는 남자 무릎 위에 아예 양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흔들고 있었고 남자는 껄껄 웃으며 그 여자의 엉덩이를 대놓고 쥐어짜고 있었다. 남의 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음은 커플 러브샷. 무조건 밀착해서 마셔야 성공입니다. 산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내 목 뒤로 두꺼운 팔을 척 감아주었다. 늦은 꽃님, 우리도 제대로 해봐야죠. 그의 몸이 내 가슴과 닿을 정도로 바짝 밀착했다. 그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진한 스킨 냄새와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를 어지럽혔다. 나 역시 미친 여자처럼 그의 목을 깊숙이 안아채며 서로의 몸을 꽉 짓눌렀다. 5년 동안 손 한 번 잡지 않던 남편 생각은 단 1초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담하고 추잡한 유희에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다. 버스 창문 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버스 실내 안은 타락한 욕망과 남의 가정을 짓밟고 버리는 음탕한 짓거리로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산바람의 어깨에 스스럼 없이 머리를 기댔고 그의 손은 이미 내 등 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와 허리춤을 주무르고 있었다. 치악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남편을 완벽하게 배신한 불륜녀가 되어 쾌락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었다. 치악산 주차장에 버스가 대가리를 처박자마자 등산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은 완전히 던져버려졌다.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신용을 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산바람은 자연스럽게 내 손을 꽉 쥐더니 등산로 입구 근처에 비밀스럽게 자리 잡은 대형 백숙집으로 나를 끌고 갔다. 식당 간판만 백숙집이지 안쪽으로 들어가자. 방음 시설이 완벽하게 된 어두컴컴한 노래방 룸들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다. 대놓고 불륜 남녀들의 음탕한 짓거리를 위해 판을 깔아주는 영업소였다. 버스에 탔던 커플 서너 팀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커다란 룸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에는 막걸리 병과 전이 차려졌고 조명이 알록달록하게 돌아가며 노래방 반주가 울려 퍼졌다. 막걸리가 두어 잔 들어가자 남녀들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광란의 난교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던 한 유부남은 옆에 앉은 유부녀의 허리를 잡아채더니 마이크를 던져두고 입술을 바짝 붙여 진득하게 혀를 섞어댔다. 사람들이 우와, 잘한다, 더 깊이 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남의 눈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상황은 갈수록 가관이었다. 취기가 오른 다른 커플의 남자는 아예 여자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 앉히더니 등산복 상의 밑으로 손을 쑤셔 넣었다. 불에 지어 끈을 끌어내리며 여자의 가슴을 마구 주물러대자
여자는 남자의 목을 감싸 안고 앙탈을 부리며 징그러운 신음을 뱉어냈다. 아앙 오빠.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말은 거부하는 척하면서도 허리를 돌려대며 남자의 몸에 국소 부위를 문질러대는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추잡했다. 룸 구석진 어둠 속에서는 더 충격적인 미친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남자가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팬티 안쪽을 마구 주무르고 있었다. 여자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아내려 애썼지만 이미 은밀한 그곳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지 야릇한 표정으로 남자의 어깨를 쥐어뜯고 있었다. 대낮에 모르는 남녀가 모여버리는 짓거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썩어 빠진 현장이었다. 나는 그 토 나오는 추태를 똑똑히 보면서도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음탕한 자극에 사로잡혔다. 그래, 남편이랑 평생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저렇게 즐기는 게 진짜 인생이지. 산바람에 두꺼운 손이 내 허벅지를 쓸어 올리며 등산바지 단추로 향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늦은 꽃님,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산바람이 내 귀에 혀를 핥듯 속삭였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불륜 남녀들의 징그러운 신음소리와 끈적한 스킨십 현장을 보며 나는 이미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던져버린 채 산바람의 어깨에 내 몸을 완전히 내던지고 있었다. 결국 산바람은 식당 사장에게 쾌락 대가를 척 내어주고 비밀스러운 대실 열쇠를 쥐어들었다. 간이 침대 하나 달랑 놓인 은밀하고 깔끔한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다른 불륜 남녀들의 신음과 노랫소리가 아득해지며 방 안에는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천천히 해요, 미영 씨. 산바람에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에 나는 홀린 듯 그에게 바짝 다가섰다. 5년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뜨거운 키스. 술 냄새와 낯선 남자의 스킨 냄새가 섞인 혀가 입안을 가득 채우자 머릿속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나갔다. 그가 내 등산복 상의를 지퍼 끝까지 내려 헤치고 가슴을 쓰다듬자 몸이 먼저 반응해 징그러운 신음을 뱉어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먼저 뻗어본 적 없던 손을 산바람에 단단한 허벅지 위로 올렸다. 그리고 서서히 바지 한가운데로 손을 쓸어 올렸다. 손끝에 터질 듯한 존재감이 닿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머나! 입이 딱 벌어졌다. 남편의 보잘것없던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와 단단함이었다. 56세라는 나이에 처음 경험해보는 엄청난 압도감에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감탄사를 뱉어내며 나는 그 미친 물건을 손으로 쥐고 놓지 않았다. 산바람은 음흉하게 웃으며 나를 간이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5년 동안 남편을 외면하며 성욕이라고는 없는 척. 거룩한 주부 행세를 했던 여자가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상간남의 그것에 완전히 미쳐서 몸을 열어 제꼈다. 몇 분 만에 피 끝나버리던 남편의 무능함과 달랐다. 산바람은 1시간이 넘도록 짐승처럼 나를 탐했고 나 역시 절정에 도달해 벽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온몸의 세포가 쾌락으로 찌릿거렸다. 집구석에 고생하며 나를 기다릴 남편 생각은 단 1초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오직 이 남자의 크기와 무자비한 테크닉이 주는 황홀경에 뇌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정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향하는 버스와 지하철 안.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을 짓밟았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남편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에 눈빛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야. 그 크기, 그 지속력. 남편 같은 인간이랑 사느라 내가 그동안 손해보고 살았던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내내 죄책감은커녕
그 남자의 손길이 또 그리운데 어쩌지?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떤 자세로 또 할까? 하는 추잡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몸은 이미 상간남의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나는 더욱 깊은 불륜의 늪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갈 준비를 마친 완벽한 악녀가 되어 있었다. 치악산에서의 첫 쾌락을 맛본 이후 내 안의 양심과 도덕관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번 물고 같은 욕망은 미친 듯이 폭주했고 나의 행태는 나날이 대담하고 파렴치해졌다. 화요일과 금요일 남편이 출근하고 집을 비운 평일 낮 시간은 온전히 나의 음탕한 방탕을 위한 날이 되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사입은 고급 옷을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처바른 채 나는 강남의 고급 호텔과 화려한 모텔로 상간남을 만나러 달려갔다. 특히 천장에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고 넓은 자쿠지 욕조가 딸린 특실은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불륜의 아지트였다. 산바람과 발가벗고 들어가 서로의 몸에 거품을 문질러 줄 때면 징그러운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천장 거울에 비친 나체로 엉켜붙어 있는 우리 둘의 추잡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더한 흥분을 느꼈다. 물속에서 시작된 스킨십은 침대로 이어졌고 한낮부터 거친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정신없이 정사를 벌였다. 남편의 무능함과는 차원이 다른 상간남의 지속력과 테크닉에 몸을 맡긴 채 나는 완전히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주중으로도 성이 차지 않은 우리는 1박 2일 원정 여행을 작당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온천 리조트 다녀올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거라. 남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다. 남편이 갑자기 무슨 온천이냐며 약간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쌌다. 우리가 향한 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전용 온천이 딸린 최고급 특실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완벽하게 잊혀졌다.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 노천탕에 산바람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남자의 두꺼운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와 가슴을 바쁘게 훑어내렸다. 미영 씨, 이제 우리 그냥 모임 파트너 말고 정식으로 만나면 안 될까?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상간남이 달콤한 혀를 굴리며 들려준 고백에 나는 진짜 사랑에 빠진 미친 여자처럼 그의 목을 안아채며 응수했다. 나도 그래요. 이제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 남의 집 가장이자 아빠이고 남의 집 아내이자 엄마인 두 남녀가 자신들의 신분을 까맣게 잊은 채 노천탕 특실에서 밤새도록 짐승처럼 몸을 비벼댔다. 남편이 집에서 홀로 차가운 밥을 먹든 말든 내가 바깥에서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오히려 짜릿한 우월감마저 들었다. 가정을 깨부수고 있다는 자각조차 마비된 채 나는 상간남과의 황홀경 속에서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지만 내 뻔뻔함은 끝이 없었다. 언제부턴가 화장이 짙어지고 외출이 잦아진 나를 보며 남편의 눈빛이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다. 들어오는 시각을 체크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지만 나는 속으로 지가 알아봐야 뭘 어쩌겠어 하며 남편을 비웃고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덩그러니 앉아있는 남편과 마주쳤다. 집안 전체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앉아봐. 당신 요즘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남편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표정을 싹 바꿨다. 뭐? 내가 어디 다니긴 어디 다녀. 친구 만나고 오는 사람한테 왜 시비야? 그럼 핸드폰 줘봐. 확인해보게. 남편이 손을 내밀자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꽉 껴안으며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부부 사이에 프라이버시도 없어.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려고 들어? 내가 펄쩍 뛰며 거세게 저항하자 이상함을 확신한 남편이 기어이 내 손에서 핸드폰을 억지로 빼앗아갔다. 문자를 지운다고 지웠지만 방심했던 상간남의 최신 메시지 하나가 남아있었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영 씨. 벌써 보고 싶네요. 그 문장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핏발 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남편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 새끼 누구야? 이 남자가 당신한테 왜 이런 문자를 보내? 둘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핏발 선 남편의 고함에 집안이 흔들렸다. 바람 피운 사실이 완벽하게 처발렸지만 나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는커녕 도리어 핏대를 세우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 바람 피웠다. 어쩔래.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뭐라고? 남편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자 나는 가해자 주제에 마치 희대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내꽂았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지난 5년 동안 나 손 한번 잡아준 적 있어. 거실에 누워서 리모컨만 띡띡 누르고 내가 옷을 입든 말든 여자로 본 적이나 있냐고. 나 외로웠어. 날 여자로 만들어주고.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재미 좀 본 게 그렇게 큰 죄야.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그 무관심이 나를 바람 피우게 만든 거라고. 내 입에서 쏟아지는 추잡하고 이기적인 변명들의 남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아 버렸다. 평생 가정을 위해 일만 해온 남자가 아내의 뻔뻔한 불륜과 적반하장 행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어대며 오열하는 남편을 내려다보면서도 나는 끝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래, 억울하면 진작 잘하지 그랬어. 다 당신 탓이야. 끝까지 자기 잘못은 단 1%도 인정하지 않고 외로움 탓, 남편 탓으로 돌리며 상처받은 남편의 가슴을 짓밟아버린 순간이었다. 바람 피운 현장을 들키고도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질러댔지만 진짜 소름 끼치고 혈압이 터지는 순간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다. 남편은 평생을 바친 가정이 깨지는 고통과 짓밟힘. 자존심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피눈물을 머금고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남편이 자기 잘못도 아닌 무관심을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피를 말리는 노력을 기울이자 나는 그제야 아주 관대하게 가정을 지켜주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상간남 산바람과의 마지막 이별을 위해 만난 고급 카페. 가정을 작살내놓은 두 불륜 남녀는 세상에서 가장 애절하고 순수한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되냥 그동안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시들어 죽었을 거예요. 서로의 손을 감싸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덕분에 살아났다.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이다. 따위에 미친 소리를 주고받는 꼴은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웠다. 남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난도질을 해놓고는 바깥에서 벌인 추잡한 외도를 무슨 인생의 소중한 성장통이나 아름다운 로맨스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보며 뻔뻔하게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주말마다 영화를 보여주고 온갖 수발을 들며 눈치를 보자 나는 마치 커다란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장난을 쳤다. 다시 시작해봐요. 하지만 예전처럼 나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가해자인 내가 오히려 남편에게 협박조로 기세를 등등하게 부리는 꼴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고 사연의 진짜 하이라이트, 시청자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희대에 미친 마무리 발언이 터져나왔다. 내 사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아주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가식적인 교훈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와요. 그 만남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성장시켜주죠.
혹시 저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어떠한 형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가정을 짓밟고 남편 가슴에 대못을 박고 모텔과 노천탕을 전전하며 상간남과 미친 듯이 몸을 섞었던 더러운 불륜. 짓거리를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이자 자아 찾기로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권장까지 하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이자 배신인지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아름다운 인생 조언이라도 해준 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배시시 웃는 그 뻔뻔한 얼굴. 보는 이들의 혈압을 최고치로 치솟게 만드는 완벽하게 미쳐버린 불륜녀의 희극적 결말이었다.